오늘 또 괜찮네. 며칠 괜찮습니다. 몇 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심한 경우에는 급사하실 수 있는 병이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미용 문제나 다리의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쏠리는 질환인데요. 이 순환에 결국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죠. 이런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혈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붓고 저리고 진하고 무겁고 시리고 뜨겁고 간지럽고 별의별 증상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톱이 변색되거나 뒤꿈치가 갈라져서 각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모르거나 또는 종종 증상이 있으니까 가볍지 않을까 하고 방치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이 다리에 고여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리가 붓고 무겁고 여러 가지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될수록 저녁이 될수록 점점 다리가 더 붓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 신발이 잘 안 들어가거나 꽉 맞는 기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 하지정맥류를 장기화 되게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에 결국은 색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렵거나 붉은 반점이 좀 있거나 살짝 핏줄이 모세혈관이 보이거나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부가 갈색이나 어두운 고동색,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검게 변한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피곤하면 입술이 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궤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다리에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에 자꾸 껍질이 벗겨지고 멍이 잘 들고 약간 살이 물렁물렁해지다가 빨개지다가 살짝 이렇게 파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착색은 미용적으로 당연히 이제 보이니까 문제가 되고 신경이 쓰이지만은 누가 자기 다리를 이렇게 많이 보시진 않잖아요. 이런 단계에서는 피부가 결국은 약화되고 상처가 잘 나고 멍도 점점 잘 들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정맥성 궤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병변들이 생기다가 급기야는 다리에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궤양은 피부가 괴사된 상태거든요. 괴사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게 되면서 세포들이 노화되거나 죽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쉽게 낫지가 않고요. 이 하지정맥류의 장점이자 단점이 증상이 매일 심하지 않고요. 또 응급실 갈 정도로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치하게 돼요. 괜찮아지겠지. 오늘 또 괜찮네. 며칠 괜찮습니다. 몇 주 괜찮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씩 어택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저림이나 쥐남이나 불편감이나 뭔가 간지럽거나 궤양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궤양은 중장년층이나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담배를 좀 많이 피우시거나 술을 좀 드시는 분들에서 좀 더 흔하게 생기고요. 더 심한 합병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맥염과 혈전증인데요. 염증이란 거는 다쳐도 세균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게 되는 혈액이 쏠리는 현상인데요. 고치려고 혈액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혈관들이 커져서 빨갛게 보이고요. 피가 쏠리니까 따끈따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혈액들이 모여서 백혈구는 세균하고 싸우고 혈소판은 딱지 만들고 적혈구는 산소 가지고 오고 여기 바빠요. 그래서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간지럽습니다.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이게 혈관 내부에 생기게 됩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관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혈전증은 더 위험한데요. 이 혈전이라는 것은 한자로 피혈에 떡전을 씁니다. 이 피떡을 말하거든요. 피가 나면 우리가 딱지가 생기는 게 정상인데 이 딱지가 혈관 바깥에서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혈관 속에서는 딱지가 안 생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혈관염이나 하지정맥류 같이 이 혈관에 병들이 있게 되면 이 혈관 내부에서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게 부분적으로 생기면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무릎 밑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종아리가 엄청 붓거나 땅땅해지거나 아픈 경우에 다리에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 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혈전들이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거는 다른 데서 녹고 이제 소화를 하는데 좀 큰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오면 이게 결국은 배를 지나서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이 뛰니까 폐로 갑니다. 폐에 가서 폐에 그 혈전이 박히게 되면 폐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급사하실 수 있는 병이 폐색전증이라는 병이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 혈전증이고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 하지정맥류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다리가 아프거나 부어오르는 미용적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방치할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종, 피부 착색, 궤양, 혈전증 등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하지정맥류 전문 의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대표원장 신경욱이었습니다.